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 연구원 라정주 원장, 라정주 박사 모시고 노사분규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주요 요인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라 박사의 어떻게 보면 도표로, 그림으로 보면 현안 복잡한 경제 문제, 경제 정책 문제를 갖다 설명해 주니까 좀 좋다고 그래요. 아, 예. 예. 근데 좀 어렵죠. 아직 어려워서 그래서 아직 보면 기분 같아서 한 10만 명, 20만 명 봐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래요. 하여튼 노사분규가 이제 대기업 또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주요 요인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7월 14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7월 14일 파이터치 연구원 보고서가 이와 같은 내용의 그 보고서를 냈다는 것이 문화일보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내용이 뭡니까? 예, 지금 이제 며칠 전에도 네네. 이제 중소기업의 특히 종사자가 4인, 네. 4인 그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대비해서 네. 대기업 임금의 한 40%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격차가 이 문제가 매년 이게 심각한 문제로 이게 대두돼 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후려친다. 네. 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가 이제 주 요인으로 얘기돼 있었는데 네네. 이게 저희가 이제 OECD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인과관계로 네. 분석해 보니까 웬걸 이게 노사분규가 이게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까지 보면 이른바 이제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뭐 흔한 얘기로 대기업의 갑질 뭐 이런 것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지금 노사분규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예, 대기업의 노사분규가 오히려 대기업의 임금은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이른바 빈곤하게 만드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어떤 도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 도표도 나오고요.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법이라는 거군요. 이게 이제 하우스만 테일러가 아주 유명한 경제 분야에서 유명한 분이신데요. 요거를 이제 인과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에 미치는 요인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요인들을 다 동일하게 해둔 상태에서 노사분규가 순수하게 이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에 얼마큼 영향을 미친지를 그거를 잡아내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도 막 같이 움직이니까. 막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하우스만 테일러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도표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노사분규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노사협력 지수인데 오늘 2008년부터 16년까지 평균을 이제 보시면 노사협력 지수라는 거는 노측하고 사측하고 얼마나 협력을 잘하냐. 이 값이 크면 협력을 잘하는 거고 값이 작으면 서로 대립하면서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작으면 이제 노사분규를 많이 일으킨다 보시면 됩니다. 심화된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 평균이 이제 36개국 중에 평균이 4.8점인데 7점 만점에 4.8. 우리는 3.5점으로 가장 작습니다. 반토막이군요. 7점 만점에 딱 50점. 지금 여기 제시된 거는 이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36개국을 다 못하고 일부만 했지만 좌우지간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가장 낮습니다. 노사분규가 가장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전 깜짝 놀란 게 일본은 노사 간 협력이 잘 되나 봐요. 3위입니다. 5.7.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4.9. 독일은 한 5.1. 그다음에 요즘 이제 막 보면 요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스위스 6.1로 제일 노사 협력이 잘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랑스도 우리하고 꼴찌. 3.5 꼴찌네요. 이탈리아 3.6 꼴찌 그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OECD 36개국 회원국 평균이 4.8인데 우리는 3.5로 낙제점이다. 가장 높다. 그래서 이제 노사분규 관련 지표를 알아봤고 이번에는 그러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임금 격차에 관련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이제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대기업 대비해서 네. 중소기업의 임금이 얼만큼 되냐. 이게 높으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작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게 작다는 얘기는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업종별로 있습니다. 네네. 관공업, 제조업, 건설업 있는데 네네. 우리 중소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네. 보시면은 1인에서 9인 예. 종사자가 네. 9인 이하 중소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아, 한 자릿수.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 80% 이상이거든요. 네네. 전체 차지하는 그 전체 기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네네. 80% 이상이 예. 9인 이하다. 그래서 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건 이제 26개국 평균을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26개국 평균에 아니. 요거 26개국이란 건 OECD 평균 얘기할 때. 그리고 예. 전체 기업 대비 비중은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른바 50인 이하가 전체 다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OECD는 이제 평균이 이제 네. 뭐 관공업, 제조, 건설 다 보시면은 네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이 이제 9인 이하가 예. 약 50%대입니다. 그렇네. 55에서 예. 그저 한 58, 50대. 예. 근데 우리나라는 40대입니다. 40이네. 44.6, 49.0. 그다음에 다른 이제 쭉 봐도 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다 지금 작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노사분기는 심하고 예.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 크고. 그렇죠. 예.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네요. 예. 자, 그럼 요 두 지표를 네.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점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건 추정하지 않고 예. 그냥 이제 점을 갖다 OECD 아까 국가를 네네. 막 찍어본 겁니다. 네네. 자,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관공업, 제조, 건설업이 네. 이게 비례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사 협력 점수가 높으면은 예, 임금 격차는 줄어든다. 격차는 줄어든다. 반대로 얘기하면 네. 노사 협력이 악화되면, 네. 그러니까 노사 분규가 심해지면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늘어난다. 더 커진다. 예. 이게 딱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OECD 전체가 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특히 보면 노사 협력 지수가 제일 낮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임금 격차는 크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이 중요한 데이터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게 뭐 이 그림으로 딱 보니까 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네. 그림으로 보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노사분기와 대기업, 중소기업, 특히 1인에서 9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한 자리 안에 임금 격차 관계를 보면 확실히 노사 분규와 임금 격차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그림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좀 우리가 상관관계만 알아봤고 네네. 사실 상관관계 갖고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원인과 결과를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사분규가 심해지니까 네.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확대됐더라. 네. 이런 거를 정확히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과관계 분석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뭐 결과는 심플하지만 저희가 몇 개월 연구를 한 겁니다. 아, 그렇네요. 자, 분석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 방법을 썼다. 예. 상당히 이제 고급 방법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분석 자료는 2008년부터 네. 2016년도까지의 OECD 국가들. 예, 36개국 예. 국가 데이터를 갖고 분석 자료를 썼고. 예.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면 네네. 자, 노사 분규가 1% 악화되면 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이제 9인이야. 네, 9인이야. 약간의 임금 격차가 최대 1.2%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네. 자, 이거였습니다. 1인 이하 9인 이하 기업에는 네. 노조를 조직할 수가 거의 없겠죠. 그렇죠. 노조가 없죠. 없죠. 근데 대기업은 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제 협약도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결렬되면은 바로 노사분기로 갑니다. 이게 이제 임협이라고 그러죠. 예. 임협, 임금 협상. 예. 그래서 노사분기로 가니까 여기는 매년 해서 계속 올리고 네. 여기 9인 이하 중소기업은 못 올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네. 계속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1인 내지 9인의 그 이제 기업이라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상당수가 사실은 대기업의 먹이사슬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도 지나서 9인 이하. 근데 그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현재 그 아까 보면은 뭐 나왔죠. 여기 보면은
비중이 예. 예를 들어서 광공업 같은 경우는 전체 기업의 예. 82%가 예, 예. 바로 구인 이하 중소기업이고 그렇습니다. 제조업도 81.9%가 예. 보면 구인 이하 중소기업. 중소기업이고 예. 건설업은 오히려 93.5%가 그렇습니다. 예. 구인 이하 이른바 중소기업인데 예. 이들이 어떻게 가장 취약하죠. 노조도 만들 수가 없고 그렇죠. 둘째는 대기업에서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에서 예. 마지막 후려치는 게 애들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고 그나마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예. 우에서 제일 큰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임금 올려놓으면 어쨌든 간에 업주 입장에서는 임금 예. 올렸으니까 예. 어디선가 가다가 벌충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거 갖다 계속 점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 결과가 네. 아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증적으로 네네. 얘네들은 계속 특히나 요번에 최저임금을 지난번에 제가 데이터 보였던 것처럼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네. 2018년도에 16.4% 올리니까 그렇죠. 요걸 빌미로 해서 네. 특히 노조들이 임금들을 네. 많이 올려갖고 네네. 그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심증적으로 네네. 이게 임금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진짜 OECD 데이터 과학적으로 다 해보니까 최초로 예. 이게 나와갖고 저도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인데 예. 우리나라 특히 심하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앞으로 예. 이번에도 또 16점 몇 퍼센트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그 임금 인상하면 이제 나라 망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예, 예. 이번에 1점 몇 퍼센트 1.5%. 예. 우리 나박사 공이 큽니다.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한 현상이니까. 예. 자, 그러면은 네. 발전 방향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예. 이제 사업장 내 네. 이 쟁의위 사업장 안에서 이제 노사 분교하는 거죠. 네. 점거해갖고. 네. 요거를 이제 부분은 이제 허용하는데 거기 보면 거의 말이 부분이지 다 그냥 이렇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업장이 만약에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 네. 하루라도 못하게 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금지를 시켜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로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노사분교에서 일을 못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채용해갖고 일을 그렇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트라이크 이제 처음에 태업하다가 이제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업장 즉 공장 내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분은 허용돼 있습니다. 부분은 허용돼 있고 예. 그러니까 막 실제 부분 허용돼 있으니까 말이 부분이지 거기 핵심 부분만 탁 하면은 스톱. 그 먼저 공장에 올 스톱 되면 예. 지금 대책을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법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대책을로는 법상 안 되게 돼 있고 예. 그래도 이게 좀 답답한 게 네네. 외국은 또 이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네네. 사업장 내 쟁의 행위를 미허용하고 있고 허용하지 않고 예. 미국, 영국, 일본은 대책을로 허용하고 있고 대책을로 허용하고 있고 이게 계속 보면 우리 노동계하고 사실은 업주 뭐 경총이라든가 이쪽은 맨날 싸우는 게 이거 아니에요? 보면은 대체근로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파견근로, 대체근로 예. 이거 갖고 맨날 보면 노조는 절대 안 된다라는 예. 입장이고 이쪽 업주 측에서는 야 그럼 우리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죠. 예. 그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아까 이제 협약을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 협약이 유효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네네. 그런데 이게 2년이 되다 보니까 네네. 2년 내에 꼭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협약을 해야 되니까 요걸 빌미로 해서 이제 협상이 결렬되면 이제 노사분기 일으키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정이. 예. 그러니까 이 기간이 너무 주기가 빨리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아예. 일본은 3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네. 최소 3년 이상 넓히면은 오히려 그 빌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현재 보면 우리 현대자동차 이런 경우 보면은 매년 임금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법상 이제 유효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2년 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 3년 하면은 예. 최소한 한 번 임금 협상하면 1년에 다 매년 4%씩 올린다라고 하면 3년까지는 별도로 또 협약하지 않고도 그렇죠. 3년은 유효한 거죠. 예.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매년 지금 임금 협상하고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 기간 법 자체도 너무 짧기 때문에 네네. 빌미가 되니까 네네. 그 자체 넓히자. 예. 예.
이런 방향을 좀 강구해야 네네. 이 노사분규가 임금 격차에 미치는 그 확대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래요. 우리가 이제 대전제로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9988입니다. 예. 99%의 업체가 사실은 중소기업, 대기업은 1%밖에 안 됩니다. 88, 12% 정도만 대기업이 이제 고용하고 있고 나머지 88%는 중소 중견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12%, 이 12%가 딱 뭐하고 맞아 떨어지냐가 대략 우리 한국노총, 민주노총 숫자가 거의 맞아 떨어져요. 노조조중이라고. 그래서 실상 보면은 대한민국의 노동 귀족들은 그야말로 가면 갈수록 온갖 휴일 다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매년 그런 식으로 임금 보장을 받고 있으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간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노사 분규를 갖다가 뭐 노사 분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보면은 우리가 부부 싸움도 적당히 해야지. 그 사람들도 옆에 사람들도 보기 괜찮은 거지. 밤낮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맨날 자기 목청 높이면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 저기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발행한 그 글로벌 컴페티티브스 리포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노사 협력 지수가 130입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2019년도에.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그 노조 내 이런 노동계 내에서도 귀족 노조들은 점점점 배에 기름 끼고 나머지는 오히려 그들이 기름 낀 만큼 더 가난해지고 더 배를 고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이거는 진짜 객관적 지표로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보면 저 문재인 정부 좌파 정부는 자기의 그 개국 공신이 민노총인데 보겠어요? 아니 뭐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경제가 지금 이거 완전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손을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정주 원장 그 점잖은 입에서 드디어 골로 간다는 자, 오늘 노사분규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무슨 하우스만 테일러 분석 기법으로 확인한 오늘 나정주 원장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